양봉교육의 중심 박종규 양봉TV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10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10월 중순이 접어드니까 첫째 우리가 걱정되는 것이 외부 기온입니다. 이 시기는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어디 맞춰야 되냐면은 월동 식량과 월동 벌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 확보되어 있느냐 이걸 우리가 잘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중순에 대한 강의를 하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 드리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광고를 드려서 잘 아시겠지만은 지난주에 우리가 세계 양봉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번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제 일도 있고 비용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대신에 거기에 대한 정보 이번 세계 양봉대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정보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했던 심포지엄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하나하나 제가 양봉 강의를 할 때 그 내용이 나올 때마다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걸 예정입니다. 2년 후에 다시 두바이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그때는 직접 참석을 해서 또 더 좋은 정보를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양봉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중순 양봉 강의 오늘도 마찬가지로 교재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은요 24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교재가 없는 분들은요 본중앙에도 전화 주시면은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 교재를 다 읽으면서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설명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제가 강의를 듣고 보시면은 굉장히 또 좋은 그러한 양봉 기술의 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자, 10월 중순 양봉 관리. 사실 이 10월 중순, 초순, 또 9월달 그 내용이 중복되는 게 많다 그랬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9월달, 10월달 이 시기가 무슨 시기입니까? 바로 월동벌, 가을벌을 확보하고 월동 식량을 비축하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두 달 동안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창 이제 확보하느냐 이제 10월달에 이제 중순이 지나가고 되면은 이제 점검하고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 이거를 갖다가 점검하는 그러한 기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자, 10월 중순 양봉 관리 중간 점검 월동 벌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보면은 몇 줄 안 되는 거 제가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10월 초순과 같은 방법으로 합봉을 계속 시행한다. 벌 개체수가 너무 적으면 겨울 동안 동사할 수 있으며 다행히 생존하더라도 다음 해에 정상적인 성장이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합봉을 통해 최소한 3회 이상이면 월동 보온이 원활하여 식량 소비도 줄어들며 건강하게 겨울을 나게 한다.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이건 뭐 여러 하신 분들 이거 두 번 할 것도 없죠. 그렇지만은 수십 년 하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하시는 이 강의가 아니고 해드리는 강의가 아니고 초보자분들이라든지 여러 해 하셨지만은 아직까지 자신이 없는 분들 또 해도 이상하게 벌이 잘 안 된다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가 돼야 되느냐? 최소한 우리가 뭐 이미 지나갔지만은 9월달 더 앞서서 8월 말에 태어나는 벌들이 겨울벌, 월동을 지날 그런 벌들입니다. 그 월동벌이라는 것은 정말해서 내년 봄에 아가시아 꿀을 채취하러 갈 그 벌들을 키울 엄마 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벌이 건강하고 양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벌을 지금 우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년 일들을 지금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봄에 가서 열심히 한다. 이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벌이 왕성해야지 내년 봄에 봄벌이 왕성하게 태어난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 아시고 지금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월동벌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0월달에 준비하면 안 되느냐? 물론 되죠.
양이 그만큼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부터는 여러분들 8월달 올해는 너무 더웠습니다만은 40도까지 올라가고 하는 바람에 8월달에 산란도 중지가 되고 하더라도 듬성듬성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 체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름이 시원하게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기후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늘마을 만들어 준다든지 벌통을 안에 내부를 어떻게 해서 시원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거를 해서 여름에도 복더위에도 산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술입니다. 그래야지 월동벌을 많이 확보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지나갔지만 그렇게 하고 만약에 지금 이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됐느냐 월동벌이. 그러면 점검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점검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9월 10월 초 계속 말씀드린 대로 월동 들어갈 벌이 몇 매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최소한 제가 말씀드린 것은 5매, 6매, 7매 이렇게 강분이 들어가야지 좋다. 이렇게 5매, 6매, 7매가 들어간다는 것은 내년 봄벌을 잘 키워낼 수 있는 개체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4매는 안 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습니다. 5매보다는 못하지만은 5매가 투 내가 기술을 아무리 해도 5매가 안 된다면 넉넉한 4매까지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4매, 5매, 6매 하는 이 개체수는요. 왜 이렇게 되냐? 겨울 동안에 만약 이 4매가 그대로 유지되고 5매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최악의 기후라든지 봤을 때 만약에 4매가 됐을 때 최저로 이 반이 줄어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200벌이잖아요. 최하 200벌 이상이 내년 봄에 남아 있어야지 내년 봄벌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개체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있어 보면요. 정상적인 우리 과정이라면은 4매가 2매까지 줄어들지가 않아요. 1매도 안 줄어듭니다. 그럼 줄어드는 건 뭐냐? 결국은 우리가 노봉 나이가 다 돼서 수령이 연령이 다 돼서 이제 자연사하는 거. 그래서 줄어들 수가 있고 물론 우리가 관리 잘못해서 줄어들 수가 있죠. 그건 예외로 하고 정상적인 페이스로 봤을 때 4매, 5매, 6매가 줄어드는 게 반을 확 줄어드는 것은 극히 드문일입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정상적이면은 뭐 4매가 3매 된다든지 5매가 4매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체험 결과 여태까지 쭉 양봉을 해오면서 체험 걸 보면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건 내년 봄에 많이 벌이 남아 있을수록 좋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4매보다는 5매, 6매 이렇게 들어가자 그런 뜻이에요. 내가 확보하는데 지금 4매는 그러면 4매는 안 됩니까? 됩니다. 그죠? 된다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3매 기준 하시지 마시고 4매 이상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4매만 맞추는 거예요. 3매 이상 하라 그러니까 3매만 맞춘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다는 겁니다. 3매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5매, 6매 해야지. 그게 맞는 건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그럼 지금 점검해 보니까 벌이 어떻게 해서 5매, 6매 지금 5매, 6매, 7매 꽉 찬 벌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만약 여름벌 같으면요 3매만 풀어놔도 지금 5매, 6매까지 보입니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몸체가 최고 큽니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5매, 6매 되는 벌이 아주 밀착대가 쪼그라들었습니다. 왜? 외기 온도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쪼그라든 걸 갖다 5매, 6매를 해야 되느냐?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좋겠죠. 우리 이런 계산을 잘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쪼그라드는 게 5매라면요 여름벌 거의 9매, 10매벌 됩니다. 지금 쪼그라드니까 여름에 5매, 6매 되는데 지금 자꾸 3매 들고 자꾸 축소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면 특별한 경우 질병이 아니면 걱정하시지 마라. 왜? 쪼그라들었다는 겁니다. 쪼그라드는 의미는 밀착이 돼가지고 봉구 형성되듯이 쪼그라들었다는 겁니다. 개체수가 줄어들면 문제됩니다. 그죠? 개체수가 줄어들었다. 10,000마리가 5,000마리 됐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되지만은 개체수는 줄어들지 않고 쪼그라드는 것은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 시기에 증소를 하는 것은요 봄벌 증소하는 건 개념이 틀립니다.
복벌은 늘어나니까 팍팍 그냥 일주일마다 늘어나니까 소비 한 장 더 넣고 했지만 지금 그 정도 안 돼요. 태어났던 자리에 다시 산란하고 날씨가 추우니까 자꾸 모여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났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관리하시다가 보면은 뭐 농약을 먹고 제초제를 먹고 가지고 벌이 내 소문 앞에서 많이 죽었다. 그렇게 해서 개체수는 줄어드는 게 있을 것이고 또 질병 음해에 심한 타격을 받아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우리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초보자들은 식별하기가 쉽지가 않겠지만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설명이 쪼그라들었다 설명했는데 뭐 표준말로 거의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5매가 3매로 축소 들었다. 2매가 비어 있다. 그때 그렇게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가지고 어쨌건 한 쪼그라드는 게 한 3매, 4매 있다. 그래도 난 좀 더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보온을 해서 더 받을 수가 있고 지금 벌이 막 철철 넘친다. 그러면 굳이 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더 받지 말고 그냥 그대로 유지. 그래서 지금 보셨을 때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증소해야 될 벌통이 있었을 것이고 이상하다. 8월달이나 9월달이나 지금이나 유지 상태입니다. 유지 상태. 벌 양을 내가 봤을 때 그때 5매인데 지금이 또 5매다. 늘어나가 7매, 8매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왜 유지가 됩니까? 이 맞는 거예요. 왜?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그래 또 축소 줄어들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매가 3매로 4매로 줄어들었더라도 좀 걱정하지 마라. 이 다 3개 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실 때 어쨌건 5매, 6매, 7매 이 매수는요.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겨울벌 6매, 7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 여름벌은 아니지만 봄에벌이라든지 6매, 7매벌로 우리가 유지할 상태가 돼야지 겨울을 난다라고 보면은 지금 그러면 한 매밖에 안 붙어 있다. 보니까 붙어 있더라도 꽉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엉성하게 붙어 있으면 안 되겠죠. 지금 쪽으로 들면 보면 여러분들 보면 꽉 거기 붙어 있는 막 뭉태기로 이렇게 봉구 형성은 아니지만은 뭉태기로 붙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요거 한 매지만은 이것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2매벌은 되겠다. 아니면 한 매 반벌이 되겠다. 이렇게 가늠이 됩니다. 그런 거를 보시고 내가 봤을 때 좀 더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더 받으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월 달부터 했다면 한 바퀴 돌아가 태어나고 지금 산란한 것이 곧 태어나거나 아니면 중간쯤 가 있거나 그럴 겁니다. 그죠? 아니면 태어나고 지금 바로 태어날 벌들도 있고 바로 태어날 벌들이 있다면 그 공간에 다시 산란해서 한 번 더 받을 기회도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계산하고 지금 봉개되어 있는 지금 있는 벌의 양하고 그 봉개된 봉판을 보니까 이 벌들이 태어나면은 몇 매가 되겠다는 게 가늠이 갈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지금 있는 것만 딱 보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곧 태어날 벌은 바로 봉개되어 있는 봉판의 봉개 수를 보시고 이걸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을벌을 하시라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비가 10월달 초부터 해서 계속 잦은 비가 오다가 보니까 외부 기온은 뚝뚝 떨어집니다. 앞으로 갈수록 온도는 계속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요, 벌들이 본능적으로 산란을 중지하고 마감합니다.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하다 싶은 분들은 보온을 철저히 해서 하시는데 우리가 통상 그러면 월동벌을 언제까지 받느냐? 10월 말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륙 지방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은 그렇게 하고 저주 남쪽이라든지 제주도는 내륙보다는 좀 더 아무래도 열흘이나 20일 정도 늦춰서 이렇게 관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남쪽에나 제주도 있다 할지라도 산간 지역은 또 다릅니다. 그죠? 이쪽 내륙하고 똑같이 관리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강원도 인제라든지 아주 더 추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미 거의 다 마무리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양봉장의 위치, 환경에 따라서 벌 관리하는 시기는 탄력성 있게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런 걸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하는 건 주로 중부 내륙 지방에 이쪽에 아무래도 벌이 많다가 보니까 그걸 기준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고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하실 분들은 좀 더 보완을 해서 10월 말까지 이렇게 하시고, 아니 11월 달에도 따뜻한데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됩니다만은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후속 관리라든지, 만약에 11월 달에 분명히 산란해가 육아를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11월 달에 벌을 키워낼 벌이 누구 벌입니까? 바로 월동 들어가야 될 내년 봄에 새끼 벌을 키워야 될 벌이 이미 11월 달에 노동을 해버리면요, 그 강도 높은 노동을 하게 되면은 내년 봄에 충남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늦게 추울 때 태어나는 벌이 그리고 또 온전하지도 않고 부실하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월동벌 확보하는 것은 10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마감한다. 거의 대부분 분들이 보면 10월 중순 말이라 그래 꼭 10월 30일 땡 할 때까지 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거의 다 마감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중순으로 본다면 중순을 전후해서 거의 확보돼야 된다. 만약에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말까지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잘 관리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식량입니다. 그죠? 월동 식량입니다. 요걸 비축을 잘 해야 됩니다. 식량을 저장하는 것은 밀개가 된 것이 월동 들어갈 때 잘 들어가야지 벌들이 건강해집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월동 들어갈 때 밀개되지 않는 식량은 소비는 월동 들어갈 때 12월 달에 다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밀개를 단절히 다 하게 해서 이거는 밀개. 자, 밀개는 다 덮은 거죠. 다 덮은 걸 말하는 겁니다. 밀개. 이렇게 다 덮어야 되는데 이렇게 덮는 작업, 이 작업이 여러분들 애들이 뭐 주면은 그냥 막 갖다 저장해가지고 덮을 것 같죠. 천만 말씀입니다. 지금 10월 초부터 이제 지금 10월 10일, 11일, 12일 4일 동안 이렇게 또 비가 내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도가 내려갑니다. 외기 온도, 외부 온도 15도 이하로 전후로 내려가게 되면은 벌들은 활동을 중지하게 됩니다. 내부에서도 저장하는 이런 것들이 다 거의 중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날씨가 좋다가 좀 더 날씨가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밀어뒀는데 비가 오고 온도가 점점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내가 기대했던 식량은 다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부족한 분들은 지금부터 식량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부족한 분들을 한해서. 지금 보니까 다 됐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요걸 그러면은 교재를 한번 읽어보고 같이 하시죠. 맨 240쪽이고요. 월동 식량 점검. 군별로 월동 식량 사정이 충분한지 여부를 꼭 점검한다. 동일하게 사용했어도 외부 수밀 상황에 따라 식량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식량이 부족하다면 사용을 더 많이 시행하고 충분하다면 사용을 줄이거나 아예 하지 않는 편이 좋다. 두 번째 보시니까 아래 사진은 양호한 월동 식량의 저장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제가 부연 설명드립니다만은 궁금하신 분들은 이 교재에 월동 식량에 들어갈 양을 그림으로 사진을 딱 찍어요. 이걸 보시고 이제 양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그 사진에 보시면은 거의 한 통 봉분에 거의 70%, 80%는 저장이 돼야 됩니다. 식량이. 그 정도 해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일 갓장에 1번 소비와 제일 갓장에 있는 소비, 거기는 거의 80% 이상이 저장이 돼야 되고 100% 저장이 된다. 이렇게 돼야 되고 가운데는 거의 2분의 1 이상, 2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 이상, 3분의 2 그 정도로 저장이 되면은 월동 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따뜻할 때 빨리 저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밀게 될 식량을 미리 준비해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비가 오면은 온도가 내려가고 추워지고 비가 오면 또 온도가 내려가고 계속 이렇게 됩니다. 봄에는 반대로 비가 오면은 온도가 따뜻해지고 비가 오면 따뜻해지고 있는데 봄하고 지금 반대잖아요. 계절이 바뀌면 이 환절기들 꼭 그렇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놓쳐서 월동 식량이 부족한 게 없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겨울에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벌들이 얼어서 죽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식량이 부족해서 죽는 거는 많아요. 특히 어떤 군들이 그러냐 봉군이 아주 강한 봉군이 있죠. 이런 봉군들이 봄에 보면 다 대가리 쳐박아 다 죽어 있어요. 왜? 식구가 많다 보니까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나는 한다고 잘 했는데 여러분들 그것도 잘 하셔야 됩니다. 개체 수에 따라서 식량을 잘 넣어주셔야 됩니다. 강군도 식량을 더 많이 넣어주셔야 됩니다. 입이 많으니까 당연히 식량이 빨리 고갈나죠. 그걸 계산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던 강군들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강군들이 봄에 보니까 죽어있더라. 이런 거 체험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우리가 넣어주셔야 되는데 그걸 가늠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식량 어느 정도 넣어줘야 되는 게 맞느냐? 제가 여기서 70%라 그랬는데 벌에 대해서 이 소비가 70%라 그랬는데 언제까지 먹을 식량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가을에 수확한 거를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내년에 봄 보리가 태어날 때까지 먹어야 될 식량입니다. 그죠? 봄에 식량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여름에 그렇게 열심히 땀을 해서 김치도 담그고 다 추수를 해서 먹을 양식이 내년 봄보리가 출소할 때까지. 그래서 옛날에 보리고기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 전에 식량 떨어지면 다 굶어 죽어요. 우리도. 벌도 마찬가지예요. 벌도 내년 식량이 나올 때까지 식량을 비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벌통 내에 80% 정도 식량이 비축이 돼야지 있다는 거예요. 자, 벌을 기준으로 한다면 내년 봄은 언제입니까? 물론 지역에 따라서 2월 달에 꽃이 피가지고 꿀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극히 드뭅니다. 그죠? 남쪽에서 근데 비축할 정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부 뭐 나온다고 얘기는 하는데 뭐 그 저장할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내년 4월이에요. 4월이 벚꽃이 필 때 이때까지는 먹을 식량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은 우리가 봄보를 1월 말에 봄볼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2월 달에 입춘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6월 중순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지만은 그럼 그때 봄볼 시작해서 태어나는 볼이 3월 달에 벌써 태어납니다. 그럼 3월 달에 태어나는 볼이 먹을 게 있어야 돼요. 먹을 식량이 소비에 있어야 됩니다. 새로 태어나는 볼이 유봉, 어린 볼이 태어나가지고 식량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요. 그래서 소비에 식량이 여러분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위에 이만큼 잘 보시는 분이 계시다. 이만큼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계속 파목 올라가서 빈방이 계속 파목 올라가서 빈방이에요. 위에 이만큼 남아 있어야 돼요. 그 3월달에 벌이 태어났는데 이 위에 식량이 없어요. 이놈들 태어나면 바로 식량 먹으러 돌아다닙니다. 갑니다. 그럼 여기 딱 가서 식량을 꼭 먹어야 됩니다. 먹이 없어요. 얘 먹이 없으면 1번 짝으로 가겠지. 여러분들 어린애가 그런 말을 해요? 못해요. 여기 식량이 없으면 아이고야 저쪽 1번 소비장에 먹이가 있구나. 글로 가자. 얘들 갈 수 없어요. 애기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식량을 지금 비축하는 것을 넉넉하게 여러분들 해주셔야 됩니다. 넉넉하게. 내년 3월 달에 태어나는 벌이 지금 저장한 꿀을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정도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식량 우리 비축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물론 그렇게 줘가지고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냥 이런 거를 알고 우리가 하는 거하고 모르고 덮어놓고 막 때려주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도 최소한 요즘은 이런 방송이 있어서 여러분들 좋은 정보 많이 확보하시잖아요. 적어도 박종규 양봉TV를 보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해나가시길 기대합니다. 이러면 봄보를 키우는데도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가 중간 점검이다. 이 시기에 포커스가 이거예요.
10월 달에 강의는 이게 주 내용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질병이다. 질병은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질병이 뭐냐? 가을에 지금 여러분들 잘 하셨을 겁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려서 지금 할 거는 노제마병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제때 못해서 지금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설탕물 사양수에다가 이걸 넣어서 두세 번은 꼭 해주시라.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소문 앞에서 기어다니는 벌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응애에 피를 입어서 날개 불구봉도 있고 또 날개가 한쪽은 찌그러져서 펴가지고 다니는 분도 있고 정상적인 벌이 기어다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노제마병은 우리가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제마병은 지금 하는 시기 보통 가을에 봄과 가을에 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응애인데 지금 이제 거의 우리가 9월달, 10월달 벌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마감해야 될 그런 시즌이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순을 전후로 해서 말까지 해서 응애 이제 약을 방제를 해야 되는데 9월달에는 한창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산란하는 기간이고 육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약을 자제를 했습니다. 그죠?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봉군이 무너질 정도 아니면은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응애가 주로 번식하는 것은 봉판이 많으면 번식을 많이 합니다. 그죠? 당연한 사실입니다. 봉판이 없는데 어떻게 번식합니까? 애벌레 방에 가서 번식을 하기 때문에 벌도 많이 늘어났지만 응애도 많이 늘어났다고 보셔야 됩니다. 따보진 않았지만 그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때까지 기다려왔기 때문에 중순이나 말에 이제 응애 약을 여러분들 말씀드린 진드기 약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약재를 어떤 약을 써야 됩니까? 좋은 약들이 많이 있죠. 자, 약재는 속살만 좋아요. 이 약이 효과가 없어서 우리 하지 말을 것들은 아니잖아요. 화학적인 약품을 우리가 자제를 해라. 꿀이 잘 유도될 뿐만 아니라 우리 벌에게는 독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죠. 벌에만 독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안 좋습니다. 응애는 몇 마리 잡을지 몰라도 지금 우리 월동벌 확보하는 이 내년 봄벌에 킨 엄마벌 야한테도 큰 지장이 있습니다. 약해를 받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약해 기준은 어디 두느냐? 내 손문 앞에서 벌이 대빵이나 한 주먹 죽어야지 약해라고 판단했는거라. 그리고 죽어 나오지 않으면 약해가 없다고 판단했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약해라는 게 뭡니까? 바로 면역력이 떨어져서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근데 수명이 짧아지는 걸 우리 봤느냐? 못 봤어요. 연구가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봄에 충감 현상이라는 게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죠? 아까 강도 높은 노동을 시켜서도 충감 현상이 올 수도 있지만 계속 약을 치니까 약에 찌들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즉 약물 중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없다라고 보지만 그 여파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안 돼요. 우리도 이 약, 저 약, 양약 많이 드시게 되면은 분명히 부작용이 있듯이 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의 부작용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이 큰 문제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도 벌 관리하는 걸 최수명까지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이 연장을 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부주의로 잠력 관리해서 수명이 짧게 만들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속살만이 좋아요. 그럼 여태까지 이걸 가지고 관리했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근데 여태까지 벌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우리 선배님들 관리 쭉 해오셨지만은 벌통 뚜껑 열어보면요. 개체수가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벌통을 안 보여준 이유가 바로 거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속살만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이 시기는 하면은 뭐 뿌리 잘주도 안 되고 하시라 그러는데 단지 뭐가 문제냐? 벌통이 한두 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벌통 뚜껑을 열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노동력, 시간 이게 엄청나게 걸린다. 나는 그것도라도 감수하겠다 그러면 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뿌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우리 뭐 관행 농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치면 좋은 줄은 무조건 기존치보다 더 많이 쳐요. 그래서 피해를 보는 거예요. 벌에는 특히 그건 많이 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 보통 분무를 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가볍게 하라 그랬는데 아이, 부족하게 보이잖아요. 이래가지고 이게 죽을까? 좀 더 치자 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막 비가 오듯이 물이 줄줄 흐드럭 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벌 다 죽습니다. 그거. 만약 안 죽는 벌이 있다면은 뭡니까? 그거는 수명이 짧아 일일이 죽는 거예요. 그 절대로 하시되 가볍게 이렇게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하셔도 됩니다. 분명히 살상률 95% 이상 살상률 보입니다.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하셔도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여기 이후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약만 자꾸 훈증만 하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나는 훈증도 하기 싫다. 옥살산 쓰기 싫다. 옥살산 들어보니까 말이야 그 뭐 아주 안 좋다 그러는데 쓰기 싫다. 안 쓰셔도 됩니다. 뭐 쓰시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확한 정보만 저는 드립니다. 쓰시는 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고 왕스 여러분들 스트립치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뚜껑 달고 하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덮어놓고 쓰다 보니까 그래서 플루발리네이트 성분이 있는 왕스 이 스트립치 쓰지 마라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것도 적절하게 한두 번 쓰시면 아주 효과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속살만 한번 쓰고 또 그것도 한두 번 쓰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쓰는 거는 괜찮은데 이런 내내 이거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옥살산이나 개미산 이렇게 쓰다가 이걸 한번 쓰는 건 도움된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나는 속살만 써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었다. 난 이걸 쓰겠다. 그럼 쓰시면 됩니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1년 내내 이거 하신 분도 계신데요. 저는 뭐 그분들 보진 않았지만 소문에 그런 분도 계신다 그럽니다. 어떻게 기술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저는 이제 우리 중앙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훈증 방법입니다. 옥살산 훈증 방법. 옥살산 훈증 방법. 그럼 이걸 왜 자꾸 이걸 권하느냐? 그만큼 효과가 좋고 또 벌에게도 그만큼 피해가 없고 그래서 이걸 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응애를 잡으려고 그러다가 벌에 피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살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응애는 몇 마리 잡을 수 있으나 바로 벌에 피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죠. 예전에는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 방법밖에 없었으니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벌에게 피해가 있더라도 응애를 잡기 위해서는 쓸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런 방법이 있다면 벌에게 피해가 없고 잔류도 안 되고 응애만 선택적으로 잡는 방법이 있다면 이걸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권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다가 보니까 하하 훈증하는 기계가 있어야 되네. 목돈이 들어가니까 너무 비쌉니다.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비싼 것 같은데 이슬비는 옷 안 줬습니까? 오늘 가가지고 5만원 10만원 쓰고 오고 내일 가가지고 또 1년에 약값 여러분들 얼마 더 가십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그런데 이런 훈증기 금년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광고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사람이 영구적으로 씁니다. 고장 크게 없습니다. 저희들도 6, 7년 동안 썼는데요. 고장 크게 없어요. 물론 제품은 고장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수천 대 팔은 것 중에서 콜 들어온 게요.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안전합니다. 대신 이거는 보관만 습기 찬 데만 보관 안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전기를 쓰는 것도 있고 또 전기가 없는 곳에서 쓰라고 충전용, 배터리 충전용 돼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이게 좋다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우리 양봉학회에서도 이 옥살산 훈증이 효과가 좋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도 선진화된 국가에서 이미 이걸 다 사용하고 있고 그걸 보고 우리가 이 카피한 겁니다. 하나 사가지고 비싼 돈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서 가격도 맞추고 이렇게 딱 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내놨어요. 옥상 훈증방법.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첫째, 벌의 지장이 없고 선택적으로 응애를 죽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동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고, 세 번째 하나 더 추가한다면 비용이 적게 드는 거야. 옥상산 여러분들 1kg 하면요 1000통을 칠 수 있는 양이에요. 로스가 있다 할지라도 800통을 칩니다. 옥상산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가격. 이걸 안 한다고요?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아무리 강변해봐야 안 쓰신 분들한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저는 그냥 제가 어떤 기계 이걸 하나 팔기 위해서 나한테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막 그냥 마구잡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얻는 이익보다도 우리 양봉농가에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 그 효과가 있다. 여러 면으로 봐서 다 좋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권장하는 게 아니고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보실 때 그냥 보시지 마시고요.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은 꼭 구독을 눌러주고 하십시오. 누르시면은 새로운 정보 바로 딱 첫 거기 페이지에 딱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시기가 편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정말로 우리나라에 지속 가능한 양봉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박준규 양봉TV입니다. 하순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